네, 잔명까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이름부터 불편한 직장인 증후군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증후군은 이 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쓰이는 용어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도 원인 모를 증상들이 하나둘씩은 다 있다는 건데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직장인 증후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증후군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장인 증후군이 오늘의 주제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 생긴 어떠한 통증이라든지 뭔가 달라진 행동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크게 보면은 일을 하는 주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직장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전에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이 직장인 증후군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패널분들에게는 너무나 오래전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점들이 가장 불편했을지 사회 초년생일 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예. 네, 직장인으로서 어떤 게 가장 불편하던가요?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일단 새로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어찌할 바를 모르던. 예.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직장인 시절에 어떤 증후군을 앓으셨나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방학이 없다는 것이에요. 방학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 줄 학생 때는 미처 몰랐죠. 네.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학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출근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학생 때는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지만 직장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학 없는 거하고 매일매일 출근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누구나 다 마음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직장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억지 미소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예, 매일매일 안녕하세요. 보여주시는. 네. 이런 증후군이 나름대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떤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조사한 이 결과를 보시면 아마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취업 포탈 사람인에서 9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직장인 증후군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니 직장인 증후군이 있다라는 게 95.9%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95.9%라고 하면은 정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건데, 예. 근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4.1%는 이 직장인 증후군에서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네,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인 증후군에서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사장님 아들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취미로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분들의 또 고민을 잠시 접어두고 직장인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던가요? 네, 다양하고 복잡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에 쌓여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75.5%를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고 있는 파랑새 증후군이 60.7%를 차지했고 척추가 굽고 목이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48.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울감을 느끼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도 41%를 직장인들도 차지했고요. 그렇군요. 엄청난 예. 피로에 휩싸여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은 정신 가출 증후군 39.5%. 저 이거예요, 네. 슬럼프에 빠지는 심리적 불안 상태인 사춘기 증후군이 38.9%, 반복되는 손목 사용으로 인해서 통증과 마비를 호소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28.3%를 차지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물리적으로 치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그중에 1위를 차지한 만성치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도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본 예, 적은 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원장님? 만성 피로와 일반적인 피로와의 구분점이 있다면은 피로는 휴식을 취하면 낫는데요. 만성 피로는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요.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이제 저하되기도 하고 수면 장애도 오고 소화 장애도 오고 각종 그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피로할수록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이런 피로감을 개선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귀찮고 더워도 많이 움직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면으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지 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의의 입장이 아닌 저는 커리어 컨설턴트 입장에서 예, 말씀을 예. 드린다면 생활 태도적인 면에서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가 아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회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데 요즘 모 기업에서 감사 나눔이라는 그런 활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반대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행복의 반대 불행? 불행. 네. 그게 아니라 불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자기 생활을 긍정적인 태도로 만들어가는 긍정 마인드를 이제 확산하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우리가 긍정 차원에서 보자면은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감사함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직장인의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네. 정말 생각을 해보면 말이라는 게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피곤할 때 피곤해 이러면 더 피곤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이 만성 피로에 대해서 잘 극복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합니다. 주로 등산이나 자전거 등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땀을 푹 흘리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면 그게 가장 만성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운동. 네,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에요. 변호사님도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오늘 뭐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뭐 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그 만성 피로를 피로라고 생각해서 그냥 잠을 자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하우는 당연히 없고요. 앞으로 좀 오늘 방송을 토대로 좀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우리가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그거 많이 퍼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LTE급으로 속도가 퍼지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예, 제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서희 씨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피곤하지 않네요, 오늘은.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눴던 게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었는데 이름은 네. 참 예쁜데 요거 파랑새 증후군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예요? 네, 파랑새 증후군 정말 이름은 예쁘죠. 예. 이 벨기에 극작가이며 시인이고 수필가인 마테 릴링크라는 작가가 지은 파랑새라는 동화에서 유래된 증후군인데요. 네. 그 동화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주인공들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지만 결국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다음 날 꿈에서 깨어나 보니 내 옆에 있는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증후군으로서요.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랑새 증후군 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상, 꿈 이런 거에 대해서만 쫓고 추구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래 행복만을 몽상하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증후군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뜬구름 잡는 사람들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파랑새 증후군 앓고 있는 분들을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 있으세요? 본인의 그 직업의 어떤 장점은 잘 있고 단점만을 생각하는 경우 이런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네잎클로버의 그 의미가 행운이잖아요. 네. 근데 세잎클로버의 의미는 행복이랍니다. 주변에 너무 많이 행복이 있는데도 예. 행운만을 찾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파랑새 증후군인 것 같아요. 자기 직업의 장점을 자꾸 리마인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변호사님은 혹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도 없나요? 오늘 방송이 제가 자꾸만 낯이 뜨거워지는데 뭐 주변에는 없고요. 뭐 그런 증후군 비슷한 거 걸린 건 전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이렇게 좀 동문서답 될 수는 있는데요. 뭐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먼 미래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뭐 막상 계획만 세워놓고 들떠서 실천하지 이상만 쫓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접니다. 오늘 네. 고해성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본 적이 있는데 네. 왜 이제 케이블 방송 아나운서 친구가 이제 지상파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차까지 가게 되니까 아 이제 내가 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방송을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아하. 헤매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파랑새 증후군에 걸렸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실제로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을 좀 조사해 보면은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좀 못하는 부적응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요. 그다음에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갈등,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긴장감이라던가 압박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몰입을 못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허황된 꿈이고 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희망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근데 그런 증후군을 앓게 된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 시대를 보면은 파랑새 증후군을 알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게 이제 고용 불안이라던가 그 불안한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증후군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들이 사회 현상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증후군에서 좀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증후군을 많이 아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는 몰입도도 떨어지고 업무에 큰 여러 가지 지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랑새 증후군을 정말 잘 극복하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신데 일반 직장인에서 전문의로 턴을 하신 한진우 원장님 어떤 파랑새를 잡고 싶으셨던 건가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 IMF가 있기 이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면 대부분 정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큰 시대적 변화가 생기니까 뭐 과장 차장은 물론 대리급에서도 이제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죠. 채이기 전에 차는. 네, 그래서 먼저. 잘리기 전에 새 길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굉장히 그 큰 우산이 벗겨진 그쵸. 느낌, 벌판에 발가 벗겨져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다행히 뭐 복이 있었는지 결과가 좋아서 네. 저는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또 파랑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우리가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요. 각자의 파랑새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좀 긍정적인 희망을 품어보는 것도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께서도 지금의 직업이 아주 원하시는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파랑새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했던 부분은 뭐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이제 법 쪽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예, 예. 했는데요. 그게 제 나름대로 파랑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좀 잊어버리고 초심을. 초심을 잊어버리고 좀 사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해서 앞으로 그 파랑새를 명심하고 예. 살겠습니다. 요즘 어디 수수료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렇군요. 예, 예. 한진우 원장님의 파랑새는 뭐예요? 저도 변호사님 같이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고해성사 시간인데 제가 반성하자면 신체 조건이 짧고 굵은 편 아닙니까? 단아하시죠? 예. 인생은 좀 얇고 길게 가는 인생이 저에겐 파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뭐 환자 많이 보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것보다도 좀 그 노년까지 꾸준하게 환자 볼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는 파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태진 씨에겐 파랑새가 뭐예요? 물어볼 줄 알았어요. 저에게 파랑새는 잔명거진 평생 MC를 한다면 그게 파랑새인 것 같아요. 헐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파랑새를 꿈꾸고 그래요?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네네. 이 파랑새를 꿈꾼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성실함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모두가 이 꿈꾸는 파랑새를 아름답게 네.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증후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요즘 들어서 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거북목 증후군이 세 번째 증후군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건 정말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네. 요즘에. 네, 사실 저도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하는 것 그러세요?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굽고 목이 빠지는, 그래서 저도 아주 심각한 증상에 지금 겪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결국은 나쁜 자세로 인해서 그 습관이나 피로감,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게 되니까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이제 어깨를 앞으로 숙이면서 웅크리는 자세가 목의 근육을 좀 약화시키고 악화시키면서 둥근 어깨를 만들게 되는 게 거북목 증후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도 뭐 전문의는 아니지만 최소 50분 단위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목 뒤가 뻣뻣하게 굳는 예.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자, 아무래도 예방법들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문의 맞으시죠? 네. 한의원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 질환군이고요. 특히나 직장인들은 모니터를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목이 앞으로 자꾸 빠지죠. 네. 학생들도 공부하면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귀선이 어깨 밖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머리 무게가 척추로 내려가면 이 근육이 긴장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근육이 머리를 계속 당기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축적되고 뭉치게 되는 것이죠. 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침 맞나요? 침 맞고 부항도 하고 물리치료도 다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자세. 그다음에 지금 50분 얘기를 하셨는데 20분에 한 번 정도 스트레칭 해주는, 전에도 한 번 했지만 당기고 밀어주고 사방 팔방으로 뭐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 바른 자세 스트레칭. 그래도 안 될 때 치료받으면 네.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튼 대표적인 직장인 증후군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뭐 회사 다니면 모든 게 스트레스잖아요. 맛없는 구내식당이 스트레스도 있고 하물며. 예. 종합적인 이 증후군들의 원인이 뭘까요? 네, 증후군별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네. 더 섬세한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래요? 네. 1위가 조직 내 인간관계가 19.4%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많은 업무량이 17.7%, 회사 복지제도 부족 17.6%, 과도한 근무 시간이 11.5% 순으로 네, 종합적인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네, 1위가 바로 인간관계예요. 맞아요. 싫은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태진 씨도 싫은 사람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시잖아요. 속으로만 못 참고 겉으로는 잘 참고 네.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이 조직 내 인간관계 저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괴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직과 조직원들은 직장인들에게 좀 어떤 존재감으로 서로 다가서야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고,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인간관계다라는 부분이실 건데요. 조직 내 인간관계의 중요한 핵심은 이해와 존중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와 존중이 과연 어떤 거냐?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이해하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겠다라는 그런 역지사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들이 이해와 존중으로서 조금 더 나아지는데, 그 입장을 바꿔 쓰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인간관계를 좀 나아간다면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돼. 내 기준을 너무 많이 가름말을 타는 거죠. 이건 안 되고 저건 싫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일수록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좀 우리가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폭을 굉장히 넓히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다양성, 어떤 상황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갈등이 아닌 조화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 게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그런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은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자, 조직 내에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들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글쎄요, 뭐 특별한 대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참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하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돌을 닦으면서 예,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예, 크게 뭐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원장님은요? 소극적으로 이제 접촉을 네. 최소화하는 거죠. 동선을 피해 간다든지. 네. 제 친구가 아버지가 밥상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먹자고. 그래서
최소한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피해 다니죠. 그것도 노하우네요. 네, 방법이 되겠네요. 노하우는 서희 씨가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아, 저는 근데 예. 안 싫어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먼저. 정말 싫으면은 저도 원장님처럼 약간 피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예. 최대한 좋아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차인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 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력들을 직장인들이 하고 있나요? 네, 예. 직장인들도 역시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 여부를 여쭤보니까 86.7%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안타깝게도 이직이 이직. 네, 44.2%를 이야. 차지했고요. 네. 여행 등 기분 전환 40.6%, 충분한 휴식 40.3%, 운동 및 체력 단련 27.6%, 명상 및 마인드 컨트롤이 17.8% 순으로 언급됐습니다. 와, 저는 정말 충격적인데 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으로 이직을 선택했다. 이건 뭔가 악순환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직이 뭐 불가피하다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악순환 얘기하셨는데 그게 습관화되고 예, 그 상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이직을 반복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이직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경력직의 경우 대부분 채용할 때 전에 직장에서 이 업무를 했었나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홧김에 때려치면은 또 후회할 일이 또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직장인들의 동호회 활동을 또 회사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행복을 말하다라는 보고서에 보면은요,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다. 행복을 말하다라는 보고서인데 즐겁지 않다가 48점을 차지했고요. 다소 만족한다가 53점, 그다음에 자신의 일에 가치가 있다 65점,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장 생활이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에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예, 지금 있었습니다. 나오네요. 네, 20대는 48점, 30대 53점, 40대 56점, 50에서 55세가 61점으로 연령순이 높을수록 직장에 대한 행복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직장 업무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직장인들을 대부분 보면은 동호회라는 그런 여가 생활 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었고요. 하나씩, 예. 예, 그 동호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맥. 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활성도가 높은 동호회 활동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포츠나 등산, 여행 이런 부분들의 동호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취미 생활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다음 사진 동호회나 뭐 밴드, 직장인 밴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영어 스터디나 아니면 독서 토론회 이런 순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 증후군 없는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다양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요, 직장인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요. 네. 그렇지만 직장인들 직장 생활 안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인에게 행복이다라는 부분을 너무 멀리서 찾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하나하나 가치를 찾아 나가다 보면 직장 생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눈앞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직장인이야말로 직장 생활의 지혜로운 직장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사례로 알아보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여름철 피해갈 수 없는 냉방병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